자, 71쪽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까지 일단 한번 풀어보세요. 싹, C까지. 1분이면 풀 것 같아. B까지 풀었잖아, 그치? B까지는 선생님이 시간을 한번 줬기 때문에 C까지 푸는 거는 금방 할 것 같네요. The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전체 풀고 있냐? 펜 쥐고. 펜 잡고. 자, 얼추 푸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볼게요. 근데 왜 마이크가 또 안 나오냐? Bluetooth device is ready to pair. 자, A 먼저 채점하시고요. A 보시고, 자, 되셨을까요? 자, 2번 같이 보겠습니다. He has a high 하고 뭐 들어가니? 그러니까 대답 안 나오면 나 계속 수업 안 해. 너네는 집에 안 보낼 거야. 틀리든 맞든 대답하라 그랬어. 뭐 들어가야 맞겠어? Intelligence. 그렇지. intelligence죠. 걔는 지능이 아주 높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좋은 점수를 받아요, 학교에서. 이번에 The Secret Garden has been 무슨, 여기 뭐 들어가야 돼? 그렇지. off limit 들어가는 거죠. off limit이 출입 금지잖아. 비밀의 정원은 출입 금지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근데 except 동그라미 제외하고라는 말이죠. 왕족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전부 다 출입 금지라네요. 그 다음에 3번 not prepared for the 뭐 들어가? 응? 그렇지. groundbreaking 들어가야 되겠죠? 획기적인 비행을 준비했습니다가 되겠죠? prepare for 뭐뭐를 준비하다. 4번에다 robotic vacuum cleaner has been 뭐 들어가? has been born and is no longer for sale. discontinue 들어가야 되지. 뒤에 보면 for sale은 판매 중인이라는 뜻인데 더 이상 판매 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discontinue 들어가는 거고요. 마지막에 in born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3번에 usual 쓰세요. 보통의 라는 뜻. outstanding, 뛰어난, commonplace, 흔한, unexceptional, 예외 없는, 예외 없다라는 것은 평균과 같다라는 말이 되겠죠. B번에 lack, 부족하다라는 의미고요. is short of 뭐뭐가 부족하다. deny, 부인하다라는 말이었고요. possess, 소유하다.
그 다음 be assistant 도움 원조라는 의미, notice 안내라는 의미. 그 다음 cooperate는 협조하다라는 말로 mix는 섞다라는 말이고요. distract 파괴하다, interrupt는 방해하다. C 못 푼 사람들 있으면 지금 빨리 풀어봐. 이제 못 풀 이유 없어. 무조건 정답 다 맞아야 돼. 자, 1번의 정답 뭐니? 자, extraordinary 뛰어난이라는 말이니까 C가 되겠죠. 2번의 정답 뭐예요? B 3번에 C 4번에 그렇지. 자, 넘겨보세요. 자, 해석 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1시간 동안 이거 3개 다 못하면은 너희 이제 숙제 늘어나니까 빠릿빠릿하게 따라오시고 대답 좀 열심히 하세요. 자, 아시모토 friendly robot 가겠습니다. friendly라고 하면 친근한이라는 의미죠. 친근한 로봇 아시모라는 의미입니다. An extraordinary achievement. achievement 밑줄 성취, 성취감, 달성이라는 말입니다. In 2000, 혼다 released 아시모. 2000년에 혼다라는 회사가 아시모를 출시했습니다. 그 다음 아시모 was a family friendly walking robot. 아시모라는 것은요, 가족에게 친화적인 걸어다니는 로봇이었어요. 어쩌고 friendly 하게 되면 뭐뭐 친화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Many old Japanese still remember it fondly. 많은 나이가 많은 일본인들은 여전히 이 아시모를 애정어리게 기억하고 있어요. 끝나니까 이거 딱 귀엽죠? The robot became a part of their family. 그 로봇은요,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 요약 적으면 여러분 펜 안 바꿔도 됩니다. 2000년에 혼다에서 아시모 로봇을 출시하고요. 가정 친화적인 모습으로 가구에서 사랑받은 거죠. 이어가겠습니다. Work on the groundbreaking robot started in 1986 and lasted 14 years. work는 명사로 작업이라는 거죠. 이 획기적인 로봇에 대한 작업은 1986년에 시작했고요. 그리고 last라고 하면 지속하다라는 말이죠. 14년 동안 지속했습니다. The robot was 130 cm tall and weighed 48 kg. 이 로봇은 130cm만큼 크고요. 몸무게가 48kg였대요.
It understood human voice commands and gesture like a wave or a handshake. 이 아시모라는 로봇은요, 인간의 목소리 명령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인간의 몸짓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wave는 손 흔들기, handshake는 악수죠. 손 흔들기와 악수 같은 거. 그 다음, 아시모 ran, walked, climbed stairs and picked things up. 아시모는 달리고요. 걷고요. 오르고요. 이때 오르다의 climb이 산을 오르다를 생각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건 다 climb입니다. 그리고 물건을 더 줄 수 있습니다. It identified moving objects and navigated around them. 그리고 이 아시모는 identify 확인하다라는 말이죠. moving object 움직이는 물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둘러서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로봇 청소기처럼 앞에 있는 거를 확인해서 피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1986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14년간 지속해서 연구를 했고요. 아시모는 사람의 목소리와 몸짓을 이해하고 사람처럼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 아시모 soon became a celebrity. 아시모는 곧 이어서 인기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It played soccer with the U.S. president, walked the red carpet in Hollywood, and conducted the Detroit Symphony Orchestra.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3번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얘네는 그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랑 아시모가 축구를 했고요. 할리우드에서 레드카펫도 밟았고요. 그리고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이랑 공연하면서 지휘도 했대요. 그럼 얘는 아시모가 유명해졌다는 거죠? 미국에도 소개되었다는 거지. Honda discontinued the famous Little Family Robot in 2018. 그런데 혼다가 돌연 이 유명한 가족 로봇을 2018년에 개발하기를 중단해버립니다. But 아시모 will always have a place in my heart and in the history of robotics. 하지만 이 아시모라는 것은 이 글 쓴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에? 로봇학의 history, 역사죠? 로봇학의 역사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형태야, 너 안 쓰냐? 너 지금 춤 되게 바빠야 된다. Nowadays, we hear about the threats of advanced AI robot. Nowadays, 요즘이라는 말이죠. 요즘 우리는 진보한 AI 로봇의 위협에 대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아시모, however, was a friend and a helper. 하지만 아시모는 친구이자 도움이었어요. I long for that vision of what a robot should be. 나는 long for의 간절히 바라다죠. 로봇이 되어야 하는 미래에 대해서 그런 미래를 간절히 바라고 있대요. 미스 유버리 친구야 그리워져. 이 글쓴이가 진보하는 AI를 보면서 아시모를 그리워하는 거죠.
자, 정답 체크하시고요. 제이야, 듣고 있니? 얼른 얼른 해라. 너 그거 오늘 다 안 하면 못 간다. 자, 1번에 D, 2번에 C. 정답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think like a human이에요. 자, 앞에서는 AI의 좋은 사례, 그리고 AI가 이런 식으로도 발전했었어요라고 얘기한다면, 이번에는 AI에게는 없는 인간만 갖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What AI system lack? AI 시스템에 없는 것들, lack은 부족하다 라는 의미였어요. Professor Melanie Mitchell thinks we overestimate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s. 교수 멜라니 미첼은 생각합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가 overestimate는 과대평가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AI 지능 체계를 과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She published a book about this topic in 2019. 그녀는 그녀의 이 주제에 대한 책을 2019년에 출판하기도 했어요. publish가 출판하다라는 뜻이죠. It's 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이것은 인공지능, a guide for thinking humans. 인간을 생각하는 안내서라고 불린대요. 인간을 생각하는데 AI를 봐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멜라니 미첼 교수가 2019년에 인간이 AI를 과대평가한다고 한다는 내용의 책을 출판한 거죠. Mitchell says AI systems have a weakness. 미첼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AI 시스템이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They do not have common sense. 이 AI들은 common sense가 상식이라는 말이었잖아요. 상식이 없어요. Humans have common sense. 그런데 인간은 상식이 있죠. They are born with some instinctive knowledge. 인간은 태어납니다. 근데 뭘 가지고 태어나냐면 본능적인 선천적인 knowledge 지식이잖아. 어느 정도의 선천적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This knowledge increases very quickly when we are small. 이 지식이라는 것이 점점 증가합니다. 언제 우리가 아이인 시절에요. For example, 예를 들어 Babies know the world is divided into objects. 아기들은 압니다. 뭘 알고 있냐면 이 세계가 물체들이라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물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아요. They realize that parts of these objects move together. 아기들은 또 알아챕니다. 뭘 알아챌 수 있냐면 이러한 각각의 물체들이 다 같이 연계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정찬아 선생님 필기 검사할 거야. 나 지금 계속 너 보고 있다. They know that hidden parts of an object still belong to the object.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각 물체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숨겨진 부분도 여전히 그 물체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still이 여전히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지. Little Annie can only see half of her mom's body behind the kitchen counter. 이 애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사리를 얘기하는 거죠. 오로지 엄마의 몸의 절반만 볼 수 있어요. 근데 엄마의 몸이 어디 있어서? 키친 카운터, 주방 조리대를 말하는 거지. 주방 조리대 뒤에 엄마 몸이 숨어 있어서 얘는 이걸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상황인 거야. But Annie knows that the other half still forms parts of the object called mother. 하지만 우리 Annie라는 친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다른 절반은 여전히 엄마라고 불리는 이 물체, 내 앞에 보이는 이 물체의 절반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There is a word for our inborn understanding of the physical world. 용어도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우리, 우리의 이 물질적인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보고 만질 수 있는 세계를 얘기하는 거지, 이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타고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용어가 있대요. Psychologists call it intuitive physics. 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직관적 물리학이라고 부릅니다. We also have intuitive biology. 또한 우리는 직관적인 생물학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 we understand the difference between living and non-living things. 우리는 또한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And we develop intuitive psychology. 그리고 우리는 직관적인 심리학을 발달시킵니다. The ability to sense other people's feeling.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감지하는 능력이에요. AI robots do not have this inborn ability. 그런데 AI 로봇은 이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2문단과 3문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인간에게는 있으나 AI에게는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를 정리해야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있지만 AI 로봇에게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직관적 물리학. 정답 체크 보일 때 하세요. 직관적 생물학, 직관적 심리학.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직관적 물리학이 뭐였어? 직관적 물리학이 뭘 말하는 거야, 얘들아? 눈에 안 보인다고 하면 없는 거라고 했었어? 눈에 안 보여도 있는 걸 안다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는 거지. 직관적인 생물학은 산 것과 살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했고요. 직관적 심리학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본능적으로 감지하는 것을 직관적 심리학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 됐나요? 된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하기 전에 잉코 좀 꺼내봐봐. 잉글리시 코치 숙제가 안 되는 사람이 많고 또 우리 경태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저랑 지금 잉코를 하실 거거든요. 자, 지금 잉글리시 코치가 108쪽 해보세요.
108, 109 쪽. 경태야, 그래프카 넣으면 안 돼. 자, 108쪽 보고 필기부터 옮겨 적어보세요, 지금. 자, 지금 선생님이랑 했던 문장들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표시해드리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서 표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 형광펜에 해당하는 문장에 같이 적어준 필기는 싹 다 옮기셔야 됩니다. 문장 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의미 표시랑 다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차례 제가 필기를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할 겁니다. 몇 문장 있지도 않아. 정찬아, 여기 너 처음 해보잖아, 그치? 네. 숙제를 해보긴 했는데 제대로 선생님이랑 하는 게 처음이잖아. 지금 요 선생님 형광펜 해놓은 문장들이 인포북에 108쪽에 있는 1번에서 5번 문장을 선생님이 형광펜을 쳐준 거야. 네 교재에서 이걸 찾아서 네 이 문장에 해당되는 설명들 있지? 네. 그걸 다 여기다 이렇게 적는 거야. 예를 들어 지금 요 마지막 문장 혼다 디스컨티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밑줄 괄호 이거밖에 없지. 그럼 저것만 쓰면 되는데 맨 첫 번째 문장 보면은 friendly가 무슨 뜻인지도 막 써놓고 그랬잖아요. 그럼 저거를 다 적어야 되는 거야 꼼꼼하게. 지금 필기만 적어봐. 필기 다 옮겨 적었나요? 경태 몇 번째 줄 적고 있니? 지금 두 번째 줄. 일단 두 번째 줄까지만 적어봐. 적고 얘기해. 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문장들에는 선생님이 스매시를 쳐놓은 게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죠? 이 두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거는 한꺼번에 다 해석을 하실 건데요.
자, 선생님이 요걸 보여드려야 되니까 사고 문장으로 좀 갈게요. 나중에 필기는 반드시 옮겨 쓰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요렇게 한번 끊어놨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끊었다는 필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해석을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거야. 첫 번째는 여기끼리 구간 해석을 한번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 구간 해석을 어떻게 하냐? It played soccer with the US president. 경태야, 이게 무슨 뜻이지? 4번에? 요 부분만 해석해봐. 이게 무슨 뜻이야? 미국 대통령도 있잖아. 축구를 했다. 근데 이슬이 있어야지. 이슬이 뭐지? 아시모? 아시모는 또 그것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러면 얘를 1번, 2번, 3번 두 가지 나눠서 해석을 쓰는 거야. 더 쓰세요. 아까도 해석 잘했죠? 그것은 미국 대통령과 축구를 했다. 이렇게 한 덩이가 나오고 끊었어. 그리고 나면 2번을 하는 거예요. 2번 채은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응, 그렇지. 할리우드에서 레드카펫 위를 걸었다. 이렇게 할게요. 위를 걸었다. 그래서 2번을 해석했고요. 그 다음에 은솔이 3번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어, 어. 컨덕트가 뭐였지? 아니, 이미 빨리 찾아봐. 책에서. 선생님이 컨덕트 어떤 건지 적어줬어요. 그렇지. 여기 디트로이트라는 지역 이름이야, 얘들아. 이거 하나 적어놓게. 선생님 책에도 안 적어줬거든. 그리고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이렇게 우리 세 명의 친구들이 책의 정의의 새 해석을 만들었어요. 여기까지 했는데, 자, 저한테 여기까지 쓰고 알려줘. 됐어? 자, 그러면 우리 분명히 여기 맞춤표는 하나밖에 없는데, 그치? 지금 여기가 했다, 했다, 했다가 세 개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매끄럽게 만들어주면 돼. 그럼 서영이가 이거 연결해. 어떻게 연결하면 돼? 그것은 미국 대통령과 축구를 했고, 할리우드에서 카펫 위를 걸었고, 디트로이트 교향악단을 지휘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요거까지 쓰면 두 해석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항상 두 줄 해석이 나오게끔 쓰면 돼. 당연히 선생님이 안 잘라준 부분은 두 줄 해석이 안 나와도 되지만, 뭐 너가 선생님처럼 한 줄로 해석을 다 하면 좀 불편해요라고 하면 선생님이 안 끄는 건 상관이 없거든. 근데 선생님이 여러 개로 끊어놓은 거를 한 문장으로만 해석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은 여러분 2번, 5번까지 완성해 보세요, 지금. 10분 드릴게요.
자, 5번까지 다 완성이 됐나요? 5번까지 완성된 사람 10번까지 완성을 하지 말고 맞아, 좀 빼자, 진도 좀. 5번까지 완성한 사람들은 다시 그래프카로 오세요. 마지막 거 해보겠습니다. 자, are AI robots a threat to us? 자, threat는 위협이라는 말이죠, 명사로. AI 로봇가 우리에게 위협인가요? 라는 말이네요. What's 2 plus 2? 2 더하기 2가 뭔가요?를 생각해 보라는 거겠죠. Professor Stephen Hawking was a world famous scientist who died in 2018. 스티븐 호킹 박사 아나요? 여러분? 모르나? 들어본 적 없나? 혹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내용이 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 컴퓨터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기는 할 건데요. 이 아저씨 본 적 있지? 책이나 이런 데서 이 사람이 스티븐 하킹이에요. 물리학자인데 진짜 엄청나게 진짜 똑똑하고 어덕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는요, 아주 유명한 과학자였는데요. 2018년에 사망했습니다. 그의 책 A Brief History of Time tells the story of our universe. 그의 저서 브리프가 간략한이라는 의미예요. 시간의 간략한 역사라는 책에서 이 호킹 박사는 우리의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The professor believed scientists could solve man's problem. 그 교수는 믿었어요. 뭐라고 믿었냐면 과학이라는 것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But he had a warning. 하지만 동시에 그는 경고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끊으면 돼요. 빌리브드 뒤에서 펜 안 바꿔도 됩니다. 저 빌리브 끊어서 그런 거예요. Full artificial intelligence could mean the end of the human race. 완전한 AI 인공지능은 어쩌면 인류의 끝,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He said,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study and design of intelligent machine. AI라는 것은요, 연구하고 설계하는 거래요. 뭘 연구하고 뭘 설계하는 거야? 지능이 있는 기계를. An intelligent machine can think logically. 이 지능이 있는 기계가 논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It can handle problems independently. 그리고 이 지능이 있는 기계들은 다루다, 해결하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제들을 독립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It can think like a human does. 논리가 있는 기계, 생각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은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는 요약 대신에 형광펜으로 좀 대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손으로 해주셔야 돼요. Now, Stephen Hawking said that AI would develop too quickly. 이 호킹 박사는 fear를 뭐뭐를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뭘 두려워했냐면 이 AI라는 것이 너무 빨리 발전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쭉 바로 붙고 He feared an AI machine could redesign itself. 그리고 그는 fear 역시나 두려워하다죠.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냐면 이 AI 머신이라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재구성할까봐 두려워했어요. 왜 얘들아, 우리가 휴대폰만 써도 휴대폰 쓰다가 iOS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결정해서 하는 업데이트인 거잖아. 근데 얘가 자기 멋대로 나 이 기능이 좀 필요하겠어 이러면서 회사에 상관없이 자기 혼자서 막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거죠. It could exceed humans in intelligence. 이 AI라는 것이 인간을 지능 면에서 exceed 추월하다, 초과하다는 뜻이에요. 인간을 추월해버릴까봐 두려워했대요. Then it might rule or replace human beings or do other bad things that are off limits to machines.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되는 부사로 그러면이라고 해석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5월 앞에서 한번 끊을 거예요. AI가 룰, 통치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지배하다라는 의미 있어요. 인간을 지배해버리거나 replace, 대체해버릴지도 모릅니다. 또는 또 방금 2, 3번 다른 나쁜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나쁜 일이냐? 내가 limit machine. 기계가 하면 안 된다고 금지된 뭔가 나쁜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대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거 할 때 맨날 나오는 문제가 뭐야? 뭐지? 앞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 앞에 사람이 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을 치면 이 사람이 죽어. 근데 이 사람을 치지 않겠다고 피하면 타 있는 사람이 죽어. 얘들아, 그건 누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야? 결국에는 뭐 사람들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 타 있는 사람이 결정할 일인 거잖아. 그치? 근데 이 안에 타 있는 사람이랑 상관없이 자동차가 내가 생각할 땐 얘가 죽는 게 맞아. 앞에 있는 애가 어린아이라고 해서 타 있는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 타 있는 사람이 할아버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5살이야. 그러면 할아버지가 죽어줘야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자동차가 자기 맘대로 쟤 5살이고 너는 70살이지? 그냥 네가 죽는 게 낫겠어 하고 얘를 죽여. 내지는 지나가는 애가 5살인데 되게 나쁜 애야. 쟤는 나쁘니까 죽어도 돼. 이러면서 죽여버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이제 호킹 박사가 걱정하는 것은 인간을 위에 올라서서 우리가 이제 로봇들을 위해서 활동을 해야 하거나 또는 인간에게 인간이 허락한 적 없는 나쁜 행동들을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But how do we know if a machine is intelligent?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이 기계라는 것이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if 동그라미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1950, computer scientist Alan Turing made a special test game. 1950년에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한 가지 특별한 게임을 만듭니다. 게임을 만듭니다.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도 얘들아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여러분 코딩이라는 거 요즘에 많이 배우잖아요. 그 코딩이라는 걸 처음 만든 사람이 이제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래. 그래서 이 앨런 튜링에 대한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여러분 뭐 지금은 좀 재미가 없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나중에 한 번 더 찾아보시면은 엄청 재밌거든요, 영화가. You need one computer and two humans. 이 게임을 위해서 여러분은 컴퓨터 하나랑 인간 2명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인간 2명을 준비한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one human is a player. 그 중에 인간 1명이 이제 플레이어를 만든 거야.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줄 건데 여러분 그릴 필요 없겠죠?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그리고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게임을 하는 플레이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플레이어가 이 B라는 사람이랑 컴퓨터한테 똑같은 질문을 하나 해. 그러면 이 B라는 사람이 1이라고 대답을 하고 컴퓨터라는 사람이 2라고 대답을 했다고 치자. 근데 우리는 지금 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를 봤잖아.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거야. 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질문을 하기만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지금 선생님이 요 두 친구한테 질문을 하는데 보지 않고 질문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뭐 지구는 동그란가요, 네모난가요?
근데 체액이 구글했다고 했는데 은솔이는 네모났다고 했어. 그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 그럼 그 거짓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내가 잡아내는 거야. 내가 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이 1이라는 대답을 했는지 어떤 사람이 2라는 대답을 했는지를 이 플레이어가 알아내는 게임인 거예요. 근데 the player cannot see the computer or the other human.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플레이어는 컴퓨터도 사람도 볼 수가 없는 상태인 거죠. One player then asks the same question to the computer and the other human. 그러면 이제 플레이어라는 사람이 똑같은 질문을 누구한테? 컴퓨터한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물어보는 거죠. Which answer is from the human and which answer is from the computer? 어떤 대답이 인간에서부터 온 질문 대답이고요. 어떤 대답이 컴퓨터의 대답일까요? The player must decide. 이 플레이어가 결정을 골라내야 되는 겁니다. If the player decides wrongly, the machine is intelligent. 만약에 이 플레이어가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면 컴퓨터가 그만큼 사람 같은 대답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가 지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호킹 박사가 걱정한 내용에 대해서 쓰면 되겠네요. 호킹 박사는 AI가 지능으로 인간을 추월하거나 또는 인간을 위에 서버로 올라가거나 또는 인간에게 반대하는 행동을 또는 인간에게 해로운 행동을 할까봐 걱정했다는 거죠. 너한테 이거 쓰고 있니? 고개 좀 들어라. 이거 보고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안 보고 쓰냐 너는. 갑니다. Today that decision is even more difficult. 오늘날 이 결정. 똑같은 질문을 해서 누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를 알아내는 결정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쵸? 얘들아, 이거 질문을 할 때 선생님은 굉장히 단순한 걸 예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정말 복잡한 질문을 한대요. 아까 전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때도 했던 것처럼 내가 기관사인데 기차를 틀어서 한 명을 죽일 거냐, 여러 명을 죽일 거냐 하는 그런 윤리적인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답이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야. 왜냐면 우리도 그 정도 가벼운 생각을 할 수 있고 걔도 지능이 엄청나니까 지능을 시험하는 또는 도덕성을 시험하는 그런 질문을 해서 잡아내는 거죠. Professor Hawking did not fear an intelligent machine that showed its intelligence. 근데 우리가 AI가 너무 똑똑해질까 봐 분명히 걱정을 했던 건데 이 호킹 박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뭐가 아니야. showed its intelligence. 이것의 기능을, 똑똑함을 뽐내는 기계가 아니었대. 그러니까 나 이렇게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정보가 많아. GPT 같은 그런 기계들은 오히려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He feared an intelligent machine that hid its intelligence.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야 했냐면 자기의 지능을 숨기는 로봇을 두려워했대요. 왜 그런 말 있죠. 힘숨진, 제아의 고수 이런 말 있잖아요. 정말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숨기고 있는 기계가 사실은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왜 우리도 친구들 보면 왜 나쁜 말 되게 편하게 하는 애들 있잖아. 야, 너 그거 안 어울려. 그거 왜 입고 다녀? 막 이렇게 하는 애들. 근데 막상 걔네는 걱정 안 해도 돼. 왜? 그게 진짜 솔직한 그냥 마음인 거니까 기분이 나쁜 거지. 쟤는 나를 싫어하는구만. 나빠. 막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막상 너 그거 되게 예쁘다. 되게 잘 어울린다. 이래놓고 뒤에 가서 야, 쟤 저거 진짜 이상하지 않냐? 이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 거잖아. 그런 식으로 AI도 숨기는 게 더 이상한 거래요. In the 1968 science fiction movie 2001, A Space Odyssey, the spaceship had an onboard computer called HAL. 너무 옛날 영화가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1968년에 공상과학 영화가 하나 나와요.
2001 Space Odyssey라는 공상과학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어떤 게 나오냐면 우주선이 그 내재된 컴퓨터, 그러니까 AI 컴퓨터가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는 거야. 근데 그 AI의 이름이 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뭔가를 연구하러 가는 거잖아. 그래서 우주선을 타고 이 AI 컴퓨터를 하나 들고 이제 가는 거야. 가서 이 할이라는 애랑 뭐 대화도 하고, 야, 오늘 뭐 우주 상황이 어때? 지구는 지금 어떤데? 우리 가족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야, 가족이랑 영통시켜줘. 내지는 뭐 우리가 지금 A 연구랑 B 연구랑 뭐를 먼저 해야 될까 이러면서 이 컴퓨터한테 굉장히 많이 의지를 하면서 진짜 동료처럼 지내요. 근데 Hal was an intelligent machine. 이제 할이라는 애가 AI였던 거고요. One day 어느 날 Hal stopped cooperating with the ship crew. 할이 갑자기 조력하기를 거부합니다. 누구에게? 선원들에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어 선생님도 오래전에 본 영화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시기야. 뭐 이런 시기야. 지금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없는 주제가 있고 지금이 아니어도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두 개 다 너무 중요해. A를 하냐 B를 하냐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결정을 못 하겠으니까 할이라는 애한테 결정을 시킨 거야. 야, 지금 우주의 상황이랑 우리의 급한 거에 맞춰서 뭘 해야 될지 지금 알려줘 라고 했는데 얘가 A를 하세요 라고 했어.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했다. 근데 웬걸 얘가 말하는 게 틀린 거야. 근데 우리가 얘를 왜 가지고 갔어? 슈퍼컴퓨터를. 얘를 이용하자고 가져갔는데 얘가 우리를 틀리게 만들면 더 이상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래서 나중에 얘네가 이제 뒷담처럼 야, 저 컴퓨터 있잖아.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그래도 틀렸어. 우리가 우주까지 쟤를 왜 들고 왔는데 이걸 틀리냐. 아, 이거 에바 아니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얘 슈퍼컴퓨터잖아. 듣고 있는 거지, 사실상. 우리도 왜 너네 그런 경험 있을 거야. 친구들이랑 운동화 얘기하다가 인스타 키면 운동화 광고 나오고 이런 거 겪어본 적 있지. 듣고 있잖아요, 얘네가. 근데 얘도 이제 다 들었겠지, 당연히. 이제 할이, 자기가 배운 내용으로는 자기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하면 나에게 적대적인 거야. 어설픈 감정을 배우는 거지. 어설프게. 나한테 좋게 얘기하면 잘 지내는 거고,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적대적인 거고, 이런 식으로 배워놓으니까, 나중에 이 할이랑 그 다음번에 결정을 해야 될 때, 야, 근데 네가 내 결정 안 믿었잖아. 너 내 결정 나쁘다고 다른 애한테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고는 이제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 이제 우주에서 뭔가 연구를 하러 갔으니까 주기적으로 이 선원들이 5명, 우리 이렇게 5명이라면 5명이 돌아가면서 우주로 나가, 하루씩. 그래서 우주를 탐험하고 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뭐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보내는 건데 어느 날 미안해 서연아 나가서 연구를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돼. 그러면 이제 얘를 수습해서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가족들의 품을 어쨌든 데리고 가야지. 장례라도 치르고 뭐라도 하려면. 근데 얘들아, 사람이 사망하면 어떻게 돼? 썩잖아. 우주에서 지구로 갈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 텐데, 사람이 썩으면 어떻게 돼? 몸에서 암모니아 나오죠? 세균, 병균 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좋을 일이 없는 거야. 근데 얘들아, 사람이 도리상 그렇다고 해서 쟤를 안 데리고 올 거야? 데리고 와서 격리를 하든 뭘 하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나가서 이제 얘를 데리고 와. 우주선으로 들어가려고. 야, 문 열어줘. 나 이제 도착했어. 이런데 얘가 문을 안 열어. 싫은데? 그 사람 말 들으라고 만든 건데? 그래서 야, 왜 문 안 열어? 빨리 문 열어. 이렇게 하니까 너 지금 그거 들고 오는 거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시체가 된 건데 그거 안에 들어오면 여기 병균 퍼져 위험해.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안에 있는 얘네는 당연히 가만히 있겠어? 우리 다 같이 결정한 건데 야, 빨리 열어줘. 너 계속 이렇게 시간 끌다가 예빈쌤도 산소 다 떨어지면 2명 죽는 거야. 빨리 열어. 그럼 우리 연구 못해. 이랬는데 끝까지 안 열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정말 쓸모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결국에는 서영이를 포기해. 쟤를 이제 우주에다가 그냥 내버려 두고 나 혼자 이제 들어가는 거야. 난 살아야 되니까. 그럼 얘들아, 우리가 막상 우리가 살겠다고 쟤를 버렸어. 그러면 살았다 이렇게 되겠니? 사람들이? 아,
그래서 데리고 왔어야 됐는데 좀 그런가? 우리가 지구 가서 서연이네 가족들을 어떻게 보냐? 아, 나중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아, 동료 버리고 온 쓰레기라고 하면 어떡해? 야, 근데 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 이런 얘기 하게 되잖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하엘이라는 슈퍼컴퓨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진 거야. 다음에도 또 이런 일이 생길 텐데.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노트북 끄듯이 야 그냥 하엘 끄고 우리가 네 명이서 우리끼리 그냥 하자. 얘 저번에도 틀렸고 이번에도 우리 말 안 듣는 거 보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겠어. 근데 또 들었잖아. 또 얘가 듣고 나 없애려고 하네.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판단하기에 우리 팀에는 본인이 필요해. 슈퍼컴퓨터가 없으면 이 팀은 일을 할 수 없어. 그럼 얘가 어떻게 하겠니? 안 꺼지려고 하겠지. 그러면서 그 우주선에서 인간과 AI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생명의 위협을 얻고 막 어쩌고 저쩌고 막 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얘랑 겪었던 것들이나 죽은 동료를 버리고 왔던 것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고 막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마무리하면 So, 그래서 they planned to switch HAL 쌤이 말해준 것처럼 그 과학자들이 이 슈퍼컴퓨터 HAL을 꺼버리려고 해. One of the crew, David Bowman, tried to enter the ship. 이 과정에서 동료가 죽었었잖아요. 데이빗 보우먼이라는 선원 한 명이 우주선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근데 I'm sorry, Dave said 할 친구처럼 데이빗 아니고 데이브 이렇게 애칭으로도 부르면서 문을 안 열어줘. I'm afraid I can do that.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That right there 거기에서라는 말이죠. 바로 거기에서 Professor Hawkins fear 허킹 박사가 무서워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밑에는 요약 안 할 거예요.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음. 옆에 있는 문제는 나중에 우리 풀 시간이 없었으니까 풀고 채점하기로 할 거고요. 동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